성향,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직업, 이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맞는 직업을 가면 그걸 천직이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 네. 봤는데요. 선생님이 촬영 전에 전생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무슨 띠, 어떤 띠였던 사람이 현생에서 또 뭐 쥐띠든 소띠든 어떤 띠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나 특징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전생에 쥐띠였던 사람이 현생에서 어떤 띠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말씀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이제 이 전생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뭐 전생에 미륵보살님이었다, 또 뭐 절에서 얘기했던 무슨 뭐 관세음보살님이었다, 또 예를 들어 이상해서 뭐 토끼로 태어났다, 뭐 하는 얘기,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전생. 전생에 내가 뭐 선생이었다, 뭐였다 이런 얘기가 그 12지에서 나오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12지의 전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생에서 어느 띠를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 행동거지도 달라지고 직업도 달라지고 또 그다음에 생활도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가 전생이었던 사람, 자라는 것은 쥐예요. 쥐가 전생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생의 선비나 학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선비나 학자이고, 이런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이 전생에 쥐였던 사람은 또 밤에 활동을 좋아하고 낮에는 조금 좀 자는 편, 이런 편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지발등 꺾는 격이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쥐의 전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중노동 같은 거, 힘든 노동 같은 건 좀 싫어해요. 싫어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관록을 먹는 것이 좋고, 이제 선비나 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신에 내가 살아가면서 노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은, 그래서 이 전생에 쥐였던 사람이 낮에 태어나게 되면은 좀 게을러요. 왜냐하면 쥐라는 동물은 낮에는 자잖아요. 그렇죠. 잠면서 자가 게을르고 남 시키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초저녁, 유시라 그래서 저녁에 한 6, 7시, 그때부터 이제 술시, 그러니까 8시 이때 태어난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해요. 왜 급했냐면 밤새도록 낮에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굶었다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때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움직이네. 그런 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괜찮은 사람은 해자축, 인시나 이때 태어난 사람은 조금 약간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채웠으니까 조금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띠의 벌로 이제 내가 전생에 쥐띠였던 사람이 또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띠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생에서 원숭이띠로 태어났다. 그러면 전생에 쥐띠였던 사람이 이 생에 원숭이로 태어나게 되면 생일이 대개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은 5일날, 17일날, 29일날이 돼요. 29일날 태어난 사람들이 쥐가 전생이었다가 원숭이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생일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리하고 똑똑하다.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 다음에 꾀가 많다. 그 다음에 자기 꾀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이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무조건 계산적으로 한다. 손해보는 걸 안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생에서 직업을 가른다면 기능직 같은 거, 기술직을 먹고 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전생에도 쥐요, 이생도 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쥐였던 사람이 다시 태어났을 때 쥐띠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생일로 본다 그러면 1일 생일, 13일 생, 그 다음에 25일 생이 되는데, 이러면 전생에 쥐고 이생에 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할 만큼 성취를 한다. 노력할 만큼 성취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관직을 갖고 관밥을 먹는 것이 좋다. 공무원이나 이쪽에 고정적인 공무원 생활 같은 거, 이런 고위직 공무원 같은 거, 이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적성에 맞고 그러니까 가면 자기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생에 쥐였던 사람이 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늦게 소생하는 편이다. 늦게 소생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 자존심이 강해서 남한테 이렇게 지는 걸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순간순간 대처하는 그 임기응변이 아주 능하다. 순간순간 대처하는 거. 쥐라도 뭐 탁 숨었다 탁 나고 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부 많이 해서 면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관급이나 이런 법관이나 이런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생에 쥐였던 사람이 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쥐로 태어난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원숭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술직으로 가서 성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전생과 현생의 이제 띠로도 되게 이렇게 연관이 많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12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예수라는데 천간은 그렇게 중요치를 않아요. 하고 밑에 지지가 중요해.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간은 하늘, 지지는 땅 그래요.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기 때문에 지지, 12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생에 쥐띠였던 사람이 올해 뭐 어떤 띠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되게 성향부터 성향,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직업, 이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맞는 직업을 가면 그걸 천직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 직업. 그래서 그 직업을 찾아가게 되면 이동도 없고 그 직업에 만족하고 그 직업에 열심히 일하고 층층이 올라가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네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안 택하고 딴 길로 갔다, 그러면 자꾸 인기게 돼. 이걸 하다 또 이걸 하고, 뭐 장사하다가 뭐 딴 거 하고, 또 하다 또 딴 거 하고, 이 직장 가다 저 직장 가고, 이거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직업, 띠, 이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전생에 무슨 띠였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직업에 맞춰서 내 직업을 귀하고 내 직장을 간다 그러면 그 직장대로 거기서 천직을 느끼고 꾸준히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정도 안정되고 집안이 다 편안하겠죠. 네네. 근데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갔다 이 직장 갔다 그러면 뭐야, 수입도 오르락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뭐야, 가정이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직을 찾아가라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뭐 12띠를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못해. 네네 뭐 더 좀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꼭대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하고, 미리 전화 주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재밌는 주제였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